그럼 비트코인 대신 이더리움을 택할 이유는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다른데요. 사실 처음에는 비트코인에서 갈라져 나온 거였어요. 스마트 계약이라는 기능이 추가된 채로요.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하고 싶었던 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단순히 가치를 저장하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보를 저장하는 데도 활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 플랫폼으로서 실제 EVM, 즉 이더리움 가상 머신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더리움 위에서 전체 프로그램과 조건부 계약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자체는 100% 신뢰할 수 있죠. 출시 이후 단 한순간도 다운된 적 없는 몇 안 되는 블록체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더리움에서 더 많은 작업을 하려면 그 위에 소위 레이어 2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더리움은 본질적으로 현재 두 가지 중요한 산업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는 핵심 인프라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 부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정말 바이럴, 아니 획기적인 상품이 되었는데 이는 마치 챗 GPT가 등장한 순간과도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는 2,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중 대부분이 이더리움에서 발행됩니다. 그리고 현 행정부와 이 의회에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는 스테이블 코인이 블록체인 상에서 더욱 확산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들은 스테이블 코인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은 4조 달러까지 늘 것으로 보는데 이는 기하급수적 성장입니다. 이더리움 가스비 소모와 SEC의 프로젝트 크립토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블록체인 위에서 구축하길 원하죠. 이 모든 걸 합치면 월스트리트 관점에서 볼 때 달러에게 1971년과 같은 해입니다. 제 말은 1971년 달러가 근본 위제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1년부터 달러는 합성 달러가 되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합성 달러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금을 샀죠. 그래서 금이 거래 수단이 됐는데 그게 비트코인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월스트리트가 선물이나 커브 같은 미래 상품들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건 바로 합성 달러였습니다. 모든 파생 상품은 달러가 합성 상품이라 가능했어요. 달러가 금에 기반했다면 월스트리트는 여전히 작은 사업이었을 겁니다. 이제 월스트리트는 전체 인프라를 블록체인 위에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하는 블록체인은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1971년과 같은 순간인 겁니다. 월스트리트가 전 세계를 블록체인의 토크화해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거죠. 이건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호재가 될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실제 상품과 결합된 에이전트 AI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AI는 주로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등으로 학습했지만 현실 세계에 적용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움직이거나 물리적으로 이동한 것 또는 독립적인 상품을 가졌던 데이터를 섭취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는 AI 모델이 학습하고 저장해야 할 방대한 양의 새로운 정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로봇으로 보내지는 모든 명령이 발신자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야 합니다. 즉, 토큰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LLM은 토큰을 사용하지만 이젠 체인 간 상호작용하는 토큰이 필요합니다. AI는 이더리움 위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 잔디 깎는 기계가 다른 체인이나 판매자로부터 실제 지시를 받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구축되는 거죠.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톰은 분명 이더리움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가치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죠? 네트워크 총가치가 비트코인보다 더요? 아까 말했듯이 비트코인은 현재 2조 2천억 달러잖아요. 오늘 이더리움은 4,800억 달러 정도인 걸로 아는데 맞나요? 맞아요. 이게 그렇게 인기 있는 발언은 아닐 겁니다. 암호화폐계에는 부족주의가 만연해 있거든요. 하지만 오래 이전에는 이더리움을 신뢰성 있고 좋은 체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위에 구축되는 상품이 없으면 잘 될 리 없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AI, 월스트리트, 프로젝트 크립토 등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 이더리움의 프로토콜 계층, 즉 유니언 스퀘어 벤처스가 말하는 펫 프로토콜의 가치가 이제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더리움에서 토큰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금 시장이 21조 달러 규모라면 현실 세계를 토큰화하는 것은 금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시장입니다. 이는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가치가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 성장한다고요? 네트워크 가치가 오르겠죠. 이더리움에 대한 주장은 제게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반박하려던 부분이기도 했고 어느 정도는 답을 주셨지만 암호화폐가 법정화폐의 대안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공급량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항상 언급되는 핵심 주장이죠. 이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거의 다 채굴되었고요. 하지만 제가 늘 떠올리는 반박 중 하나는 암호화폐 종류가 꽤 많고 누가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미래 예측에 있어 제가 정말 신뢰하는 톰이 입장을 바꾸는 것을 보니 한 암호화폐에서 다른 암호화폐로 말이죠. 입장을 바꾼다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이건 분명히 암호화폐가 무제한 공급되는 법정화폐의 훌륭한 대안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 될 수 있겠죠. 네, 이해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비트코인에 대해 비관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은 100만 달러까지 오를 거니까요. 다른 코인들은요? 다른 암호화폐들은 사실 네트워크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모두 단순한 소프트웨어 체인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럼 이더리움을 화폐로 믿지 않으시는 거죠? 다른 이유 때문이고요. 맞아요. 네. 가치 저장이라는 개념은 정말 비트코인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의 사용 사례는 실제로 사용되고 소각될 거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가스 요금으로 소각되고 스테이킹을 통해 신규 발행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율은 실제 비트코인보다 낮았어요. 그래서 통화 공급량으로 보면 비트코인의 통화 공급량이 사실 이더리움보다 여전히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니어스 법안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봅시다. 아시다시피 현재 행정부가 암호화폐를 수용하는 방식이 너무나 명확하니까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제이미 다이먼을 언급했었죠. 제가 매일 CNBC에 출연했던 4, 5년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비관적이었는데 저 또한 그때 암호화폐에 비관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는 어떤 정부도 암호화폐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부채를 수익화할 수 있어야 하죠. 그들은 이런 상황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미국과 달러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 행정부가 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전환점이었을까요?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한 게 어리석은 결정이었을까요? 그 결과로 달러의 위상이 약화될까요? 네, 제가 약간 역사적인 관점을 말씀드리자면 테더가 최초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을 때 말입니다.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었죠. 그들의 아이디어는 사람들이 항상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만을 보유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정적인 것을 보유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은행 접근이 어려워 자산 현금화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테더는 달러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즉 USDT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 구글과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에서 테더가 단지 사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논문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가격이 오른 유일한 이유는 테더 발행 때문이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즉시 가짜로 보이도록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이후 테더는 성장했고 스테이블 코인 인기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미국 웹 판매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하는 이유는 지불 거절이 없기 때문입니다. 카드사는 사기 거래를 만들고 판매자는 손실을 부담하죠. 판매자는 돈을 받으면 달러와 같다고 여겨좋죠. 터키나 인도 같은 지역에서는 테더가 달러 대비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됩니다. 사람들이 현금보다 테더를 더 선호하기 때문인데 강도당할 위험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두바이에서는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20억, 100억짜리 부동산 거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사실 스테이블 코인 사용량의 80%는 미국 외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미국 행정부가 이것을 선호하기 시작한 까닭은 첫 번째로 암호화폐는 100% 달러로 시세가 매겨집니다. GDP 기준으로 보면 달러는 세계 경제의 27%를 차지하죠. 중앙은행 준비금의 55%가 달러고요. 전통적인 금융시장 거래량의 80%를 차지하는 수준이죠. 1971년 합성 달러로 80%가 지배되었죠. 암호화폐 시장에서 달러는 100%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가 암호화폐로 금융화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달러를 선호하기 때문이죠. 스테이블 코인 업계 전체적으로 보면 약 2,800억 달러 규모의 미결제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전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국채 보유국이 된 셈이죠. 일본은 1조 2천억 달러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이 시장이 4조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 최대 국채 보유자가 되죠. 그러니 곧 전체 국채 시장을 뒷받침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서 저금리를 유지하고 장기 채권 공급은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다음번에 얘기할 문제입니다.